네, 스페셜 원 시간입니다. 오늘도 전략에 대한 부분들 들어볼 텐데요. 확실히 지금 오후장에서 변화가 좀 관측되고 있는 구간이어서 더욱더 자세한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무관님 웹캠으로 연결합니다. 전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네, 오늘 간밤 뉴욕 증시에서 파월 의장이 확실하게 좀 선을 그어주면서 좀 우려가 됐던 시장이었는데 생각보다 국내 증시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장 한 줄평 어떻게 보세요? 네, 저 PBR로 가는 수급, 내려가는 성장주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오늘 종목별 분위기도 확실히 좀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시장에 대한 해석 부탁드릴게요. 오늘 뭐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모습 보시기 전에 아마 자동차를 뭐 며칠 전부터 계속 좀 안내 드렸던데 또 현대기아를 오래 보유하셨던 분들은 좀 기분이 좋으셨을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자동차 좀 많이 쉬었고 잘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다른 분들 성장주를 가지고 있으셨던 분들은 이거 코스피 지수는 좀 버티는 것 같은데 체감 지수 너무 안 좋다. 이런 느낌 굉장히 강하셨을 거예요. 저희가 지금 어젠가요? 이틀 전에 삼양사 옵저버를 보내봤죠. 그런데 확실히 지금 체킹을 좀 해야 되는 요소가 3월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것은 나스닥 차트 모습인데 다 반영됐습니다. 결국은 이제 금리 인하 안 하는 쪽으로 시장이 좀 선회하면서 또 제롬 파월 의장이 못을 박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는 증시를 찍어 누르기 위한 과정으로 갈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계속 이야기는 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이제 찍어 누를 동안 명분 찾기에 나서는 동안 국내 증시가 이제 명절도 들어가고 그런 것이 다 반영되고 있죠. 잘 버텨야 됩니다. 여기서 종목이 뭐 2차 전지가 떨어진다, 반도체가 떨어진다, 내 종목은 좀 덜 떨어져야 되고 이 2024년에 지금 첫 고비가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잘 못 견디면 또 잘 리스크 관리를 못하면 결국은 1분기 때는 어려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지금 현재 분위기를 보다 보니까 국내에서 어떤 정책 모멘텀이 나왔던 저 PBR이 더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만은 현재 구간에서는 좀 퀘스천 마크가 달리는 것 같아요. 지수는 괜찮은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이제 상세 효과를 시킬 수 있을 것이냐, 미국 증시가 떨어질 때. 코스피 차트 모습을 잠깐만 보실 텐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최대한 많이 뽑아 올려야 된다. 사실 더 뽑아 올려서 2550선까지 뽑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억지스럽긴 하거든요. 위에 지금 지지저항대가 별로 없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상 우리나라 증시가 올라갈 만한 이유는 지금 저 PBR 정책 모멘텀 말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이제 최대한 많이 뽑아 올려서 상세를 좀 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뭐 지수는 상세가 될 것 같은데 체감 지수는 사실은 좀 물음표가 달립니다. 워낙 지금 코스닥 쪽이 분위기가 또 오전에 안 좋았기 때문에 뭐 지금 장중에 조금 아랫골이 달고 올라옵니다만은 올라올 자리에서 올라왔어요. 코스닥 주봉 모습인데 결국은 이제 780선 내지는 760선 정도가 하단으로 보이는데 하단에 도달하면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데 결국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성장주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지금 우리 해외 글로벌 증시의 연동 관계도 중요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될 게 가장 중요한 거는 저도 지금 계속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저 PBR 관련주 관련해가지고는 계속 추정 관찰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오늘 그 달러 인덱스 모습인데 아직도 긴장을 풀 수가 없죠. 지금 이제 0.2% 상승 구간이고 캔들은 음봉입니다만은 위로 상승 부근이 좀 무섭기 때문에 103.3불이기 때문에 긴장을 놓칠 수는 없어요. 단지 오늘 실시간 환율을 좀 보니까 현재가 환율 차트 모습인데 오전에 10시 25분에 1334원까지 찍었습니다. 근데 지금 1330원이거든요. 환율이 상당히 지금 좀 내려왔죠. 그러면서 지금 12시 16분 정도에 환율이 아래권에 있다 보니까 환율이 아래권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수급 동태가 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선물이 지금 7,800개 벌써 매수로 유입되고 있고 코스피 쪽에서는 역시나 이제 저 PBR 관련주로 현물 유입 4,600원 코스닥 쪽에서는 아까 환율 떨어지면서 에코프로 BM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인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국내에 관해서는 어떤 방향타 역할을 하는 게 새로 세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타 역할의 첫 번째 주자는
저 PBR 정책에 대한 추적 관찰이다. 수급의 이동 파악이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이 반등을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끌어주는 종목의 성격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PBR 관련 종목들 저희가 수급 관찰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시장에 대한 해석 들어봤고 오늘의 특징 종목들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 어떤 세 가지 섹터로 정리해 볼까요, 전문가님? 네, 오늘 첫 번째 자동차 준비했고요. 그리고 성장주 이렇게 좀 크게 준비했고 건설 기계 준비했습니다. 네, 자동차와 성장주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설기계에 대한 전략들 저희가 함께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자동차는 뭐 이야기거리가 나올 만한 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측면에서 한 줄 평 준비하셨을까요? 네, 저 PBR 지속되는 수급 유입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역시나 그래도 저 PBR 쪽으로도 자동차가 수혜를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에 대한 전략들도 함께 짜주세요. 네, 저희가 지금 지난주인가요? 자동차를 갑자기 이제 저하고 은배령커님하고 들고 나왔는데 어찌됐건 좀 얻어 걸렸습니다. 운칠기삼으로 얻어 걸렸는데 저희가 뭐 저 PBR 보고 들고 나온 건 아니었으니까 피크아웃 논란에서 지속적으로 좀 소외되고 있다. 저밸류고 주가 리레이팅이 좀 필요하고 완성차인데 테슬라와 전기차와는 다른 모습이다. 이러면서 이제 기아를 필두로 스윙 관점으로 갈 때 등락 과정은 나는 괜찮다 이렇게 보신다면 오늘 화신 같은 거 지금 좋은데 박스권 사실은 등락이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저 PBR 이 정책이 지금 한 3일 됐는데 저희도 지금 스페셜한 시간에 삼양사 옵저버를 보냈잖아요. 지금 삼양사를 제가 보고 왔던데 괜찮더라고요. 워낙 저 PBR 관련 주니까 지금 어제 윗골이 달리고 오늘 아랫골이 달리고 48,400원인데 현대차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또 완성차의 모멘텀, 밸류, 뭐 전기차의 MS 이런 부분보다는 자동차 저 PBR이 정책 수혜를 타고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5거래일 동안 수급 관찰을 좀 해봤더니 어제 지금 연기금에서 350억을 때렸고요. 350억 매수를 했다는 거죠. 이틀 전에는 지금 102억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 첫날 저 PBR 정책이 나온 첫날은 142억 정도를 매수를 때렸어요. 그러니까 연기금 쪽에서 지금 3일 동안에 밀고 들어온 금액이 여러분들 600억 정도가 됩니다. 그전에는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화면이 작아서 그런데 1월 지금 22일부터 조금씩 밀고 들어왔고 1월 22일부터 밀고 들어온 거는 사실 밀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많이 빠져서 들어온 22억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현물 유입이 그렇게 안 됐다는 거죠. 근데 갑자기 이 저 PBR 정책이 나오면서 엄청나게 때려 부었어요. 그전에는 계속 매도세였고요. 그러면 이제 이 기관 쪽에서 먼저 결국은 정부 정책 모멘텀을 들어오는데 저는 사실 현대기아 분들 특히 현대 차트 모습 보시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올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작년에 하단 16만원 상단 20만원 그러니까 주가가 뭐 빠지지는 않았죠 사실은. 근데 이제 박스권 돌파가 기아처럼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양이 비슷하죠. 작년 초에도 16만원에서 20만원 또 내려가서 또 16만원에서 20만원 또 16만원 갔다가 20만원 이제 돌파하면 기아처럼 뻗어줄 겁니다. 지지 저항은 이제 각자 체킹을 하시고 그래서 저는 현대기아는 투자해도 된다. 대신 저는 이제 자동차 부품 주는 자부는 매매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것이 손절매는 아니든 지금 이 분위기를 봐서는요. 현대차는 더 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박스권 돌파가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단지 이제 후발 주자를 봤을 때 오늘 화신 이런 종목도 움직이지 않습니까? 오늘 성우하이텍, 화신, SL 전부 박스권입니다. XL도 이제 박스권이 34,000원에 지금 막혔거든요. 좋다 이거예요. 이거는 상관이 없는데 후발 주자 업황 플러스 지금 정책 모멘텀이 지금 유효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사실 업황을 보게 되면 업황입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나쁘지는 않지만 전반기에 바로 지금 크게 좋아진다. 이거는 별로 없거든요. 가격 경쟁력이 그냥 좀 있는 것 뿐이지 밸류가 싸기 때문에. 그럼 이 전반기에 뭔가 상쇄시켜줄 모멘텀이 필요하겠죠. 자동차에는 지금 저 PBR이 붙은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내가 이 자동차를 원래는 자동차 업황을 보고 가야 되는데 자동차로 수급되는 저 PBR 정책 모멘텀에 따른
수급 유입을 보고 단기로 칠 것이냐. 분명히 이것도 하나의 전략이거든요. 저 PBR 정책을 자동차가 타니 나는 자동차 부품을 단기로 치고 빠지겠다. 이렇게 갈 거냐? 아니야. 지금 전반기에 단기로 버텨주고 뒤에 플러스 알파로 업황 개선이 중기로 가게 되면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갈 건지는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는 저 PBR 관련된 주기도 하지만 분명히 성장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확히 해서 가야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이제 관심 종목으로는 뭐 우리 현대 기아 가지시던 분들 정말 오래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오늘 기아 지금 또 신고가 언저리로 가는데 계속 올라갔으면 좋겠고요. 이제 부품주로 보시는 분들은 전기차 쪽으로 가지 마시고 SL, 화신, 성우하이텍 조금 엉덩이 무거운 쪽으로는 현대위아까지 관찰해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동차와 관련된 소식들 함께 들어봤는데요. 오늘장에서 그러니까 기아보다 현대차가 조금 더 잘 가는 이유는 그럼 결국 뭐 기아가 며칠 동안 좀 좋았기 때문에 그런 단순한 이유일까요, 전문가님? PBR입니다, 앵커님. 보시게 되면 이제 질문하셨어요. 현대차 PBR은 0.64고 우리가 이제 순자산 비율, 청산가치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PBR 1보다 못하니까 청산가치보다 낮은 거죠. 현대차는 0.64고요. 기아는 밸류는 뭐 조금 더 기아가 쌌습니다만은 기아는 PBR이 1.05입니다. 물론 이 이유 플러스 이제 기아는 신고가 영역으로 계속 가니 눌림목을 타진하는 쪽에서는 수급 유입이 바로 조금 힘들겠죠. 자, 한번 찍어 눌러줘. 요런 분명히 세력들도 있겠지만 단순히 지금 정책 모멘텀의 PBR을 봤을 때는 현대보다는 이제 기아가 PBR 관련해서는 밸류 메리트가 아닌 PR이 아닌 관련해서는 더 지금 확실히 메리트 부각이 돼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요거는 이제 기술적인 포인트를 하나 드린다면 이제 우리 국내에서 이제 이거 박스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박스권 돌파되고 이제 원래는 이제 쫓아가는 게 정석입니다. 정석인데 이게 개인 투자자들한테 이렇게 잘 되지 않아요. 왜냐면 자금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캔들이 하나 섰는데 말려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페이크를 한번 주고 추세는 사실은 그럼 좀 더뎌집니다. 근데 안착하고 바로 쏘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는 현대차도 이제 조금 불을 뿜을 수 있는 초입부에 왔기 때문에 현대차 PBR이 이제 올라가겠죠. 계속적으로. 그 추적 관찰이 필요한데 1이 넘지 않는 이상은 지금 분위기는 좀 기류가 유지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PBR과 관련해서도 자동차 종목들의 전략에 빗대어서 함께 알려주셨고요. 다음으로는 두 번째 성장주에 대해서 한 줄평부터 듣겠습니다. 네, 저 PBR 정책 피해 관찰 필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오늘 좀 안 좋은 쪽이 2차전지라든지 제약바이오 이쪽으로 좀 좋지 않은 모습들이 관찰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수급이 좀 이동하면서 이쪽에 좀 소외를 받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성장주들은 그러면 지금 시점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네, 이게 제가 어제 우리 토마토 유튜브죠. 점상 출연해서는 좀 세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TV 방송이라서 그렇게 하진 못할 것 같고 사실은 이거는 좀 민감한 부분이긴 합니다. 저희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가 오늘 성장주를 준비한 이유는 다 지금 성장주로 가 있지 않습니까? 뭐 무엇이 됐든 반도체, 뭐 자동차, 2차전지, 제약바이오로 개인 투자자들의 거의 99%가 가 있다고 보는데 이 저 PBR 정책이 정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개인 투자자의 성장주를 버리는 전략인지는 각자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결코 성장주에 득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자동차는 성장주 플러스 저 PBR이기 때문에 적정 밸류 프리미엄을 받아야 되는 것도 맞고 청산가치 기대치를 받아야 되는 건 맞지만 지금 와가지고 정말로 이 저 PBR 정책의 기업 프로그램이 실시됐을 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결되는 건지는 의구심이 좀 있어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이 아니고 저희 개인 투자자들 성장주 특히 2차전지 파트, 제약바이오 파트 상당히 부침으로 하락으로 갈 공산이 굉장히 좀 농후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쌓아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3일치가 진행됐고 저희도 지금 삼양사를 뭐 100만 원이 됐건 1000만 원이 됐건 1억이 되었건 옵저버를 보내봤단 말이죠. 근데 옵저버가 지금 제대로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52,000원까지 열려있는 상태에서 5만 원 뚫고 넘어가면 갈 것 같은데
데이터베이스를 쌓으려면 적어도 2주, 3주는 추적 관찰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면 그동안의 성장주가 망가지는 것을 생각하면 상당히 지금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기업 프로그램이 실시되면서 1100개 정도 되는 PBR 1, 저는 PBR 1이 사실은 코리아 디스카운터가 아니라고 보는 쪽이거든요. 특히 조선에 관해서는 저는 PBR 1 저항 이론을 펼치는 쪽인데 조선 같은 종목들은 PBR 1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부담스럽다. 이런 논리를 좀 펼치는 쪽이거든요. 사실은 저희 성장주가 다 높은 밸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뭐 포스코홀딩스. 그나마 그래서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2차 전지 안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PBR이 0.6이거든요. 상당히 배당도 좀 있고 다른 종목들하고 상태가 틀립니다. 셀 쪽에서는 SDI가 가장 싸고 에코프로는 이건 더 말할 게 없죠. 지금 올라오고 있지만 PBR이 지금 뭐 10배, 선행 PER도 거의 35배 수준이기 때문에 무지하게 지금 현재로서는 비쌉니다. 결국은 성장주의 프리미엄 영역이 자율 영역이고 성장주에 따른 밸류를 땡겨와서 주는 건데 이 정책이 과연 어떻게 시장에 영향력을 줄지는 분명히 관찰이 필요할 것 같고요. 결국은 저 PBR 정책으로 저조한 그 고객 예탁금 수급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지 이것이 홀딩스의 이제 경영권자들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호적인 것인지는 사실은 따끔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충원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금융 지주의 최고 주주는 연기금입니다. 이런 형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멘트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관 투자가 지금 부담되신다면 이 저PBR 정책이 들어오면서 오늘 아침에 제약바이오랑 막 반도체, 2차전지 망가지는 거 보니까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가 지금 부담된다면 리스크 관리를 필수적으로 하실 수밖에 없어요. 정부 정책을 내가 내 감정에 싫다고 해서 주가가 그렇게 움직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어떤 성장성을 보고 이렇게 가겠다. 그러면 밀어붙이는 거고 좀 부담스러워서 저 PBR로 좀 넘어가야 되겠다. 그러면 비중을 잘라서 넘어가는 전략. 역시나 해당 섹터는 안타깝지만 2차전지, 반도체, 제약바이오가 해당 사항이 있다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좀 해소하려는 정책 때문에 성장 종목들이 좀 부진한 모습들이 있는데 약간의 좀 결단력이 필요한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성장주들에 대한 전략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기계 섹터 주셨는데요. 건설기계 섹터에서는 어떻게 또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소외주 찾기 단기 부각 가능성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소외주 가운데 건설기계 쪽 부각되지 않을까 기대감 가져봅니다. 건설기계 섹터에 대한 전략 알려주세요. 네, 그러니까 소외주 쪽에서 가는 쪽보다는 갈 것 같은 거를 이제 준비한 건데 요즘에 어제는 비전 프로, 오늘은 뭐 항공, 또 원격 의료 이런 게 좀 돌더라고요. 근데 뭐 지금 과열권이라서 크게 언급드릴 필요는 없고 지금 이제 저 PBR 정책이 실시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 데이터베이스를 쌓아야 된다고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렸으니 저 PBR 정책이 참 그냥 소문난 거 외에는 먹을 게 없었습니다. 솔직한 말로 그냥 정책이 바뀐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번 달에 지금 기업 프로그램 나온다고 하는데 그래서 흐지부지예요. 그러면 여기로 갔던 수급들도 주가가 내려오겠죠. 그러면 그 주가를 상쇄시켜 줄 만한 모멘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저는 아침에 고민을 해보니까 건설과 건설 기계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건설은 너무 고금리라서 우리나라가 백날 저 PBR 정책을 펼쳐봤자 미국의 금리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계속 주장하는 논리인데 우리나라 부동산,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잡는 것은요. 대한민국 공식 같은 건데 제가 계속 설파하는 내용입니다. 부동산을 잡는 것은 미국 금리입니다. 국내 금리가 아니고요. 아마 부동산 투자할 때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미국 금리가 아직도 상당히 높죠. 그래서 부동산 앞으로도 더 힘들어질 공산이 굉장히 높습니다. 즉 이 말이 뭐냐. 건설이 당장 미국 금리를 뒤집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 PBR로. 건설주 무지하게 쌉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GS건설, 대우건설 뭐 이런 거. 그래서 건설은 패스했고. 그럼 건설 기계는 만약에 저 PBR 정책이 철수했을 때도 상쇄를 시켜줄 수 있을까? 가능하다고 봐요. 어제도 좀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가 정치적 이면관계는 뭐
깊이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 시간이 짧아서 결국 휴전으로 갈 분위기인 것 같거든요. 네, 올해 제가 봤을 때는 휴전이 된다고 좀 보여집니다. 미 대선 전에 좀 조 바이든의 운신의 폭이 좁았을 때 러시아에서 타진을 한다고 본다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모멘텀 타고 저 PBR 타고 그리고 또 상쇄시켜줄 수 있는 저 PBR이 가다가 흐지부지 정책이 흐트러져도 우크라이나 재건 모멘텀이 묻어주면서 저밸류 실적 기반 이렇게 되면 건설 기간에 한번 부각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해봤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쓴 시나리오는 여러분들 이게 이제 기본적 분석에 따른 시나리오 작성입니다. 이건 기술적 접근이 아니고 그러면 이제 가보자고요. 우리가 두산밖에도 이제 추천을 했지만 현대건설기계나 이런 부분은 좀 차지하고 무거우니까 현대건설기계는 PBR이 여러분들 0.65입니다. 0.65에 배당이 3.4, PR이 5.3. 그러니까 현대건설기계도 지금 바람이 타주면 들어올 수 있거든요. 바닥은 잘 만들었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장주는 현대건설기계, 박해.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참 이 달달해 보이는 이제 DI 파워, 진성 TC가 있습니다. DI 파워는 지금 PBR이 0.58배. 이렇게 이제 시나리오를 썼고요.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 요거를 이제 방송용으로 착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보면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 낮은 밸류, 그리고 실적 기반 호전 종목들이 다수 포진돼 있고요. 지금 경기 침체 국면이니까 인프라나 이런 거 잘 안 돌아가죠. 그러면 경기 침체에서 화랑으로 가야 되니까 바닥 국면에서 선취하는 전략. 그래서 건설기계는 좀 주목해봐야 된다. 관심 종목으로는 현대건설기계, 두 번째로 이 시간에 추천드렸던 두산바켓, 그리고 DY파워, 진성TC까지 유심히 봐보자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네, 소외 종목들 가운데 좀 집중해 볼 만한 건설기계 섹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책 수혜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해지를 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함께 또 소개를 주셨으니까요. 관련해서도 전략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 관심주 넘어가기 전에 지난 18일에 사실 전문가님도 에코프로비엠을 한번 언급을 주시기는 했었는데요. 오늘장 사실 저 PBR 종목들이 많이 가는데 12시 구간에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다시 올라가는 게 좀 이유도 궁금하고요.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보신다면 어떻게 전략을 볼까요? 네, 지금 전략이 뭐 바뀐 상태는 없고요. 기본적 분석이나 이제 전방 산업에 대한 분석은 아직까지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리튬 가격은 86.5 위안을 4주째 달려가고 있거든요. 제가 자원정보 시스템에서 다 받은 내용이고, 솔직히 위안이 지금 86인데 리튬 가격이 하방을 찍었다는 데이터베이스는 좀 짧습니다. 뭐 4주 정도니까요. 사실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뭐 한 3개월 정도 86.5 위안을 달려가고 있다 킬로그램당. 그럼 얘기가 틀릴 것 같은데 단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업종 차트 안에 코스닥이 이 코스닥 업종 차트 모습입니다. 지금 코스닥이 내려가는 것 자체가 코스닥의 문제라기보다는 코스피의 저 PBR 정책이 실시되면서 아무래도 코스피 종목의 지주사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저 PBR 종목들이 그쪽으로 수급이 이동되다 보니까 파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올해 전반기까지는 고객 예탁금이 50조에서 54조라고 보는 쪽이고 올해 이제 하반기로 가게 되면 54조를 넘어서 60조 사이로 간다고 보는 쪽입니다. 그러면 결국 여기 있는 코스닥 수급이 코스피로 이동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내려간 건데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바닥 구간에 오면서 반등이 나왔죠. 그러면 코스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역시나 시가총액 상위 에코프로 BM으로 가야 되는데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지금 자체가 해볼 만한 자리거든요. 에코프로 BM은 22만원, 24만원, 26만원 이렇게 지지대가 있습니다. 요 밑에가 지금 18만원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에코프로 BM은 어제 그제도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22만원이 무너졌는데 다시 지금 22만원을 회복했거든요. 여기를 지켜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투심들이 조금 22만원대 강하게 형성되는 분명히 살아날 좀 격한 편으로 건덕지는 있는 자리거든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그 기술적인 부분은 판단 요소가 아니고 결정 요소이기 때문에 여기가 가장 맥점 자리입니다. 쇼츠 영상에도 올라와 있는데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토마토에 이 자리가 가장 맥점 자리예요. 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떨어졌을 때 이제 시나리오를 작성하셔야 되고 여기로 위로 올라갔을 때 어느 정도에서 나는 치고 빠질까, 짧게 치고 빠질까, 길게 치고 빠질까를 결정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에 의해서 코스닥이 이제 빠졌을 때 수급 유입이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시가총액 상위로 오는 현상 때문에 현재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은 올라가는 쪽입니다.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적 관찰이 필요한 게 이게 저 PBR 쪽으로 계속 수급이 넘어가면 2차 전지의 저올리가 만무하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속 시원하게 답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관심주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보세요? 네, 현대차 준비했습니다. 네, 가는 종목 또 저 PBR 종목들 가운데 현대차 주셨는데요. 포인트 같이 짚어주세요. 네, 좀 현대차 분들은 사실은 좀 잘 되셨으면 하는 분도 있고요. 너무 고생 많았던 것 같아요. 현대기아 주주들은. 사실 뭐 삼바도 가고 셀트리온도 삼자병으로 가고 다 가고 있는데 이거는 갈만한 종목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있고요. 주가 리레이팅 계속 필요합니다. 다른 글로벌 기업의 자동차들도 비슷해요. 제너럴 모터스나 다 비슷한데 사실은 현대기아는 이제 달라지는 위상 계속 이 말씀 드렸거든요. 시장 점유율이 글로벌에서 지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기아가 언제 뭐 북미 시장에 5위 안에 들었겠습니까? 그것이 10년 전 일이에요. 잠깐. 근데 요즘은 5위권 밖으로 밀려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 PBR 정책 수혜까지 좀 받는다면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하단 지지를 이제 20만 원, 21만 원대 만든다면 결국 여기가 이제 지지대가 되거든요. 차트에서. 그러면 결국은 이제 16만 원으로 내려갈 리는 없다. 대신 완벽하게 지금 이제 안착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일단 23만 원이 1차 저항인 것 같고요. 2차 저항은 이제 24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가 좀 보입니다. 이제 여기 넘어가면 2627까지 뻗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가는 일단 여기보다 15% 정도 위에 있는 23만 원 박스권 돌파가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드리고요. 손절가는 뭐 대형주답게 매집 전략으로 드려서 손절가는 없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 정말 오랫동안 박스권에 갇혀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실적과 정책 수혜 두 가지 모멘텀을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1차 저항 구간인 23만 원 목표가로 잡으시고 손절가 없이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스페셜 원 시간이었고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